나머지 정리 2,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시죠. 뭐냐면 2원부터 시작할 건데 나눗셈의 관계식 가라고 이제 표현의 방식 항등식이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전에 한번 앞에서 다항식 연산할 때 나눗셈의 관계식 우리 꺽쇠로 하는 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항등식이라는 것도 언급을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앞에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을 했잖아. 그럼 지금 내가 쓰는 이 나눗셈의 관계식도 항등식이라는 걸 인지하고 시작하셔야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초딩 때? 초등학교 때 이제 했던 그 가분수 3분의 7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가분수라고 하는 친구인데 머리가 큰 친구잖아요. 분자가 큰 친구. 근데 이 친구 우리가 연습할 때 뭐 2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대분수로 연습하는 거 되게 많이 연습했잖아. 근데 그런 걸 한번 더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쓰지 마시고 2와 3분의 1 이렇게 쓰는 건데, 이 형태를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뭐냐면 3분의 2 곱하기 미안 3분의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사실은 이거죠. 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몇 개까지 들어갔을 때 얼마가 남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3분의 7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나눗셈이 우리 뭐 꺽쇠 형태로 나타나면 뭐 7을 3으로 나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몫이고 계산해서 나온 게 나머지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분수 형태를 썼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냐면 7이라는 숫자를 3 곱하기 몫인 2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분자만 따로 우리 쓸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나눗셈의 관계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 근데 얘는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뭐냐면 7을 제가 만약에 4로 나눴다면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겠죠. 얘도 7을 의미하는 거고 앞전에 했던 것도 7을 의미하고 얘도 7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들을 지금 당연한 것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꼭 식에서 숫자에서만 쓰이냐 그게 아니라 식에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식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다항식입니다 전부. 그때 몫에 해당되는 친구를 Q로 하고 뭐 이리저리 계산을 거쳐가지고 나머지가 뭐 R 나왔다 이렇게 쓴다면 우리는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또는 묶었을 때 몇 개까지 묶일까, 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일까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뭐 이걸 굳이 제가 분수로 나타낸다면 B분의 A 이렇게 A 나누기 B, 그 다음에 몫은 말씀드린 Q, 그 다음에 B분의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분모가 0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0으로 나누는 형태는 없지만 그런 우리가 나눗셈 관계식 하다 보면은 0으로 만드는 순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분모가 0인 걸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우리가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는 나누는 식이고요. 뭘로 나눌 거냐? 그 다음 얘는 몫이고요. 얘는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서 7을 보면서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7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 1일 때 1을 나머지를 인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3으로 더 이상 나눌 게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3을 내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인정하는 것은 3을 더 이상 4로 나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나머지 R을 뭐 같은 의미지만 나머지 R을 나머지를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누는 식 B로 더 이상 나눌 게 없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에서는 차수가 그 크기를 의미한다고 살짝 비유 들 수 있을 때 R의 차수 있죠. 나머지의 차수는 당연히 B의 차수보다 낮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나머지의 차수가 B의 차수랑 똑같았다면 우리는 더 나눌 게 있는 거지. 만약에 나머지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컸다면 더더더 나눌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머지 차수는 B의 차수보다 작아야지 우리가 더 이상 나눌 게 없습니다 하고 나머지로 딱 묶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 예를 들면은 내가 나누는 식의 차수를 뭐 3차식이라고 얘기를 들면 R의 차수로 가능한 것은 작게는 상수항도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1차식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2차식도 가능하겠죠. 다 3보다는 작은 숫자들이잖아. 뭐 상수항은 0차식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3차식을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한꺼번에 표현한 건 뭐냐면 2차 이하의 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내가 어떤 식을 5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는 4차 이하의 식이야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파악해 주시면 식을 포함한 나눗셈의 관계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나눗셈의 관계식에서 표현되는 이 이퀄 등호는요 얘는 항등식을 의미하죠. 좌우가 항상 등호가 성립해. 왜냐면 이제 식으로 쓰는 순간 문자 뭐 x든 y든 z든 간에 있던 것들이 등장할 테니까 항등식이란 것은 뭐냐면 문자로 인정한 것들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모든 그런 문자 값들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아까 숫자로 했을 때라는 조금 다른 인식을 하셔야지 또 받아들이기 쉬우실 겁니다. 알겠죠? 문제 하나 가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제가 3차식을 지금 1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그때 나머지 당연히 상성에 있지. 1차식보다 작은 건 상성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머지가 1이라고 나한테 알려줬어요. 나머지가 이때 몫은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말하거나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고 있네. 그럼 뭐냐면 항등식이구나. 이걸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면 우리가 아까 썼던 거를 같이 대응시켜보면은 여기가 A가 되겠고 내가 B로 나눴을 때 이게 B가 되겠고 나머지가 R이고 몫을 물어본 게 Q가 얼마니? 뭐 이런 식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를 이제 편하게 써보시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 어렵지 않게 A라는 식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게 a죠 여러분들. 요게 a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요게 b고요. 그 다음 내가 모르는 q가 있겠고 나머지 r 썼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1이니까 얘는 바로 적어서 1이라고 적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되셨나요? 결국 궁금한 거는 내가 q 몫이 궁금한 거고 가끔 여러분들 이제 몫이 사실 x에 관한 식일 거니까 q x 뭐 함수처럼 이렇게 쓰긴 합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qx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qx에 내가 집중해서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 지금 qx 궁금한데 너 x 플러스 1이랑 묶여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1 같은 경우는 좌변으로 넘겨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 살라져서 그냥 이렇게 0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 곱하기 qx가 될 것인데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여전히 항등식이라는 거는 잊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개수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치 대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겠는데 잘 보시면 뭔가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좌변 있는 식을 보시면 x에 대한 3차식, 2차식, 1차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x를 한 개씩은 갖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x를 하나 묶어서 인수분해할 수 있고 뒤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런데 뭔가 더 보여.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인수분해가 좀 눈에 보인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5 x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들이죠.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항등식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좌변도 x 플러스 1을 갖고 있고 우변도 x 플러스 1 하나를 갖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x 플러스 1을 제한 나머지 이 부분과 나머지 qx 부분이 똑같아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의 qx는요, 사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또는 뭐 x제곱 마이너스 5x야. 이렇게 적어내고 끝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눗셈의 관계식 항등식이고 좌변, 우변 뭐 개수가 똑같아 라는 걸 하기 앞서서 일단 뭐 인수분해 정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수치 대입법은 안 쓰였네요.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예제였고요. 제가 이제 수업 때는 조금 더 다른 예제를 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보강을 할 때는 가볍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친구들 올린 필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좀 더 추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있는 톡방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른 친구들 올려서 필기 보시고 이런 예제가 더 하셨구나, 더 언급하셨구나를 좀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포멀한 거를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EX 하나 더 할까요?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가 다음에 3차식이 또는 뭐 다음에 3차식 가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도록 하는 a, b는 얼마일까?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파악하실 거는 선생님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 또는 이제 r이 0이라는 얘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눗셈 관계식 한 번 더 써보는 거지. a는 b로 나눴을 때 몫은 몰라 안 알려줬으니까 근데 나누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x 세제곱 뭐 a라고 인정하는 것 있죠. 얘 그 다음에 bx 플러스 2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고 뒤에 qx 뭐 이렇게 붙을 것이고 몫은 모르니까 나머지는 0이니까 안 쓸 거고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좌변의 3차 다항식과 우변의 2차 다항식을 웃기고 qx로 웃겨진 친구가 항등식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qx인가요? 나는 qx가 궁금하지 않아.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a, b 이 미지수가 궁금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봐. 자, 3차식을 나눴지. 3차식을 뭘로 나눴냐면 2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험이 있어. 뭐냐면 상식적이기도 하고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면 3차식, 2차식이야. 그러면 몫은 당연히 몇 차식일까 하는 내용이지. 몫 당연히 1차식이겠지. 그죠? 3차식, 2차식, 1차식 당연한 것이고 곱해져서 3차식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냐면 이제 여기 써놓고 1차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서 앞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었고 뒤에 qx가 1차식이라면 뭐 내가 1차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네모 x 더하기 세모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다항식의 곱셈의 원리 또는 뭐 분배 법칙에서 제가 초이스 하는 것들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뭘 뽑아가지고 계산하고 이 괄호에서 이거 선택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한 적이 있단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뭐냐면 자, 좌변에서 지금 3차 다항식이 x 세제곱 ax제곱 bx 더하기 2로 나와 있고 우변은 지금 괄호 두 개로 묶여 있잖아. 그럼 무슨 뜻이냐면 좌변에 있는 항들을 우변의 이 괄호 속에서 우리가 초이스에서 뽑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죠. 선택해서 뽑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좌변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1인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1x 세제곱이고요. 항등식이니까 우변에서도 1x 세제곱을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뽑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괄호에서 x 제곱을 뽑고 두 번째 괄호에서 네모 x를 뽑아야만이 x 세제곱 개수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이죠. 그럼 계산하면 당연히 네모 x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게 좌변의 x 세제곱 이거 개수 비교법이네요.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네모는 1이야. 너가 그래서 1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상수항도 한번 가볼까? 상수항은 좌변에서 2거든요. 그러면 우변도 상수항이 2가 나와야 되는데 뽑는 방법은 첫 번째 괄호에서 다른 거 다 안 뽑고 1만 뽑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세모를 뽑아야겠지. 그러니까 1 곱하기 세모 즉 세모라는 친구가 2여야 하는 거니까 너가 2야. 너가 2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우변 같은 경우는 이미 식이 완성이 돼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네모 x 더하기 2라고 완성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얘를 전개해서 여기까지 방법이 있지만 얘를 전개해서 그냥 좌변 우변 개수 비교 맞춰주는 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때는 얘를 전개하지 않고 초이스 해가지고 여전히 또 초이스를 해서 A, B 찾는 방법을 했거든. 그 이제 필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할 거는 그냥 전개를 할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개할 것은 이거죠. x 더하기 2인데 제가 좀 쓸데없는 짓을 한번 할게요. 뭐냐면 요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x 더하기를 x 플러스 1 플러스를 쓸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얘하고요 얘를 곱하면 뭐가 되나요? 여러분 곱셈 공식 기억나시나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어디서 봤냐면 복습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a 플러스 이건 쓰지 마시고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값을 계산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됨을 머릿속에서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 얘랑 얘를 이렇게 크게 곱하고 이제 분배 법칙 적용해서 얘랑 곱할 것인데, 얘를 x 세제곱 첫 번째는 x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1이랑 곱해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합쳐주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것이죠. 그쵸? 아, 이런 계산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 얘랑 이제 좌변에 이 친구가 항등식이고 개수가 일치해야 되니까, 따라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이스 하는 방법, 왼쪽 미지수를 찾는 방법은 제가 톡방에 올렸으니까 그거는 필기를 다시 보시고 채워 넣으실 바래요. 지금 하는 방법도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다른 예제로 가볼까요? 자, 지금 예제는요,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번엔 몫을 안 알려줬고 이번에도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되도록 A, B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자, 이 문제 이제 여러분들 저랑 이제 다음에 왔을 때 같이 할 건데, 일단 설정을 하고 할게. 뭐냐면 우리가 총 세 가지 방법을 할 건데, 첫 번째 1은 뭐냐면 그냥 나눗셈 그 꺽쇠 쓰는 거 있죠. 맞춤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수 비교법. 세 번째는 수치 대입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여러분들 갖고 오셔야지 저랑 이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오실 때마다 오시면 바로 이것부터 시작할 거니까 잘 챙겨주시고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에 항등식까지 시험을 봤나? 시험을 안 봤나? 목요일 받으니까 아마 항등식까지 시험을 본 것 같은데, 이번에 수업할 때는 아마 나머지 정리 이쪽까지 시험을 보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